예, 반갑습니다. 국제여성 건강국장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몸과 마음 모두 힘든 주말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울산 지역에서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랐던 초, 중, 고등학교 확진자는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가슴을 조이셨을 것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일단은 진정 국민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특별 대응 체계로 24시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49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만 이 중에 한 분은 타 지자체 확진자의 가족이며 다른 확진 결과는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울산 양지요양병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코호트 격리는 지역사회로의 외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면서도 선제적인 집단 격리 조치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울주군의 한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지역사회 전파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양지요양병원에 격리 중인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 의료진들의 중압감, 그리고 밖에 계신 가족분들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격리가 해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요양병원 내 확진자 발생 사항에 대해서도 긴급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거리두기 등 철저히 예방수칙을 지켜주시되 오늘 확진자 발생이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는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심으로 위축되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시도 빈틈없는 방역과 확진자분들의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퇴원 현황입니다. 259명이 입원 내지 입원 예정입니다. 병원별 입원 예정 현황입니다. 울산대병원에 73명이 입원했고 5명이 입원할 예정입니다. 마산의료원에 1명, 대구의료원에 19명이 입원했고 오늘 12명이 입원 예정입니다. 경남생활치료센터에 29명이 입원했고 경북생활치료에 32명, 대구 동산의료원에 11명이 입원했습니다. 양지요양병원에 현재 와상 환자 77명이 잔류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입니다. 259명 중 양호 114명, 중증 4명, 중증 와상 13명, 와상 환자분은 127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 419명, 해외 요인 64명입니다. 전체 483명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현황입니다. 오늘은 51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양지 요양병원에 47명, 기타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국내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월별, 연령대별 발생 지역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28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3명이 퇴원을 했습니다. 220번, 221번, 222번 확진자가 입원해서 오늘 완치되어 퇴원을 했습니다. 222번은 양지요양병원의 지표 환자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2명이 있습니다. 311번, 436번 확진자로 80대이시고 311번은 울산대병원에서 436번은 양지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과 협의하여 장례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교육수도원에 전체 350명이 입소했으나 현재 25명이 입소 중에 있고 325명은 퇴소를 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울산 423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40대이고 울주군에 거주합니다.
가족은 3명으로 부인, 아들, 따님이 있습니다. 따님은 타지역 거주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12월 10일 확진된 부산 1184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12월 12일 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3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동서 및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가족, 직장 등 14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나 14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울산 434번 확진자 해남입니다. 3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 2명이 있는데 부인과 아들입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이분 역시 12월 12일 확진된 부산 1184번 확진자 접촉자이고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12월 12일 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3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동서 및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가족 2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입니다. 울산 435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60대이고 남구에 거주합니다. 가족 1명이 있는데 남편입니다. 타 지역 거주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건강은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진주 소재 식당에서 조카인 양산 33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1차도 11월 26일 진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었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도 12월 13일 남구보건소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4일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독을 완료했고 접촉자는 없습니다. 울산 43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80대이고 거주지는 남구입니다. 양기 요양병원 내 와상 환자도 12월 13일 19시에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12월 5일, 12월 9일 1, 2차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으나 12월 13일 남구보건소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고 12월 14일 오늘 5시 42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소독은 완료했고 유족분들과 협의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437번부터 482번까지 46명이 되겠습니다. 남구에 44명, 울주군에 2명입니다. 와상 환자분이 37명, 양호하신 분은 9명입니다. 나이도는 100대가 1명, 90대가 6명, 80대가 24명, 70대가 3명, 60대가 3명, 50대 이하가 9명이 되겠습니다. 양호하신 9명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5명, 원무 1명입니다. 이분들은 12월 10일 3명, 12월 11일 1명, 12일 3명, 13일 2명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 체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양기 요양병원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이분들 역시 12월 5일, 12월 9일 1, 2차 검사에서는 음성이고 12월 13일 남구보건소 이동선별진료소에서 3차 검사를 했고 12월 4일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소독은 완료했고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저희들은 2 내지 3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 483번 확진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40대이고 울주군에 거주합니다. 가족은 모친과 부친이 있고 12월 12일 인유통 등 체초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경남 805번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미랑 소재 같은 회사 동료도 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12월 13일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12월 14일 오늘 9시 3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동서 및 접촉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산 429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울주군에 거주하고 행인 울산 422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가족, 학교, 학원 등 1,036명에 대해 검사를 했으나 1,035명이 음성이고 1명만 양성입니다. 422번 행위입니다. 울산 432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북구에 거주하고 울산 209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가족 3명을 검사했으나 모두 음성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119상 보고가 되겠습니다.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세계적으로 6,900만 명 이상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6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58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14일 기준 서울 219명, 경기 226명, 충남 55명, 인천 36명, 경남 28명 등 전체 718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누계도는 43,484명입니다. 사망자 오늘 7명이 보고되었습니다. 전체 587명입니다. 우리시 발생 현황입니다. 1970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고 13,601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집단 확진자 현황입니다. 양지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총괄 현황입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343명 중 20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확진자는 1차 71명, 2차 38명, 3차 38명 등 147명이고 요양보호사 등 직원 42명, N차 감염 16명입니다. 와상 환자분 77명이 현재 잔류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병원별 확진자 입원 예정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 계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철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YTN의 김인철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번 걸쳐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먼저 그부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오늘 이제 집단 발생은 우리가 이제 동일 집단 격리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집단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코트 격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판단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하는 것은 확산을 어떻게 막을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자체 의료 인력들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나 없나,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우리 양지요양병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분들은 코트를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로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 그 안에 동일 집단으로 코트가 돼도 자체 인력으로 어느 정도 의료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코트로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또 이제 전수검사를 또 하면은 4일 후에 이제 결과가 또 나오는데, 그때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처럼 또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지금으로서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주 그 푸르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코트 격리하고 난 이후에 좀 이렇게 비슷하게 집단 이렇게 발생이 생기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도 시키고 했거든요. 그럼 매개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나이도 많고 또 치매 증상이 있고 이러면 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매개 역할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알아보시진 않으셨는지.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그 감염원을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고, 오늘 이제 우리 지표 환자 222번 요양보호사가 이제 오늘 퇴원을 하는데 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 행적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을 해서 원발이 지금 어떻게 이게 형성됐는지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양지요양병원이 3층, 4층, 7층은 확진자만 들어가 있는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역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2, 5, 8, 9, 10층은 비확진자들만 있는 구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료 인력은 또 별도로 이제 그 구역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비확진자층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3, 4, 7층에 이제 확진자 구역에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 2명이 오늘 확진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 내에서 이제 그 감염이 났다라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의료진이 이제 확진자들이 18명이나 나왔죠. 그 지원 의료 종사자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뭐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바꾸는 뭐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추가 이렇게 교체할 요인들, 뭐 의료진들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요청을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수원에서 이제 우리가 파견 받아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이 간호사 9명, 요양보호사 4명, 그다음 오늘 추가로 의료진들이 확진이 났기 때문에 24명을 추가 파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파견 올 수 있는. 그거는 정확하게 뭐 오늘이 된다, 내일이 된다라고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집단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의료 인력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유희정 기자님. 수고하십니다. 울산 MBC 유정 기자입니다. 오늘 발생한 의료진 감염자 9명 중에 2명이 확진자 병동에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나머지 7명은 비확진자 병동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공간 분리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감염이 일어난 거면 병원 안에서 이것도 감염이 확산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래 감염이 돼서 잠복을 해 있었든지 아니면 병원 내에서 감염이 일어났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병원 안에서는 공간이나 인력은 다 분리가 돼 있고 겹치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내부에 뭐 건물 구조적이라거나 뭐 어떤 공조라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퍼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 가능성. 예. 왜냐하면 그 감염병 전담병원 구조로 만들어진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병원 집단 격리가 길어지면서 어쨌거나 그동안 확진이 안 되셨던 분들이 지금 확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확진되지 않으신 채 병원에 계신 분들은 혹시 다른 곳으로 별도로 격리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꾸 확진자가 추가되니까. 지금 먼저 동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비확진자랑 확진자 병동은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지만 식사 같은 거는 또 같이 1층 공간에서 또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층 이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는 1층 공간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간 식사를 했다는 거죠? 그 종사자들, 의료인 종사자들 있죠. 그게 왜 구분이 안 됐을까요? 그 층에서까지 이제 조리 종사자가 이제 밑에 지하 1층에 이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층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식당은 이제 1층에서 공동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거기서 또 이렇게 같이 감염될 가능성이 간혹 있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늘 식사가 항상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이라서 일을 나눠서 하더라도 식사를 같이 하면 이게 별 공간 분리가 별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병원 그 구조상 그 옆에서 할 공간이 없으셔갖고 내려오셔갖고는 같이 1층에서 공용으로 식당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 근데 박영하 기자님. 의료인들은 이렇습니다. 의료인들이 환자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의료인들은 자기 방어 보호구를 전부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울산대학교 병원만 하더라도 매일 환자하고 의료인이 만나지만 그 의료인들이 개별적으로 그러면 다른 의료인들하고 접촉을 안 하느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최소 레벨 D 이상의 보호 장구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어떤 보호장구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미확진자였으니까 확진자였으면 당연히 안 만나 같이 밥을 안 먹었겠죠. 예. 그 다음에 뒤에 질문하신 지금 있는 환자들을 다른 데로 옮길 방법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들 다 와상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와상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울산대학교 병원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들면 대구나 뭐 경남이나 부산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만 거기도 병상이 없어요. 지금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을 최대한 빨리 이제 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71병동이 이제 오늘부터 환자가 들어가는데 최대한 빨리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퇴원자가 계속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퇴원된 병상을 우리 지금 양지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그쪽으로 계속 이제 옮겨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KBS 방역이다. 예. 결국에는 이제 환자들은 누워 있고 확진자든 비확진자든 의료인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의료인이들 종사자들끼리 만나는 공간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비확진자들이 전수검사에서 계속 확진으로 좀 판정되는 것 같은데 식사하는 공간 말고 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은 별도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고요. 업무는 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감염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분들은 이미 그 감염돼서 잠복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좀 힘이 들 거라고는 보는데 우선 이제 감염된 의료진들을 빼고 비감염자들이 다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층하고 비확진자층에 있는 각각 그 의료인하고 종사자들 12월 7일 이후에 분리한 이후에 몇 명이 이렇게 감염이 됐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통계 자료 좀. 12월 7일부터 이제 우리가 분리를 했거든요. 3, 4, 7층을 현재 42명이 이제 직원 중에 확진인데 예. 그 42명을 확진자층에 있었던 사람, 비확진자층에 있었던 사람 구분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있습니다. 확진자층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수 검사를 최근에 한 게 어제 해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 3, 4, 7층이 확진자 병동인데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4명, 의사 하나, 간호사 하나, 간호조무사 2명. 이 어르신들이 오늘 확진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비확진자 구역이 1층, 2층, 5층, 8층, 9층, 10층 여기에 이제 근무했던 종사자가 5명이 확진이 나왔는데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행정 1명,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5명. 그건 3차고 예. 1차, 2차 때도 각각 분류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정리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UBC 조현우 기자님. 지금 여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수가 전국 요양병원 지금 집단 감염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코호트 격리 조치가 우리 그 전에 이송 요양병원은 안 내려졌는데 환자 수가 확진이 없었단 말이죠. 내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잠복기 환자도 구분 안 되고 오히려 이 코호트 격리 조치가 더 환자를 더 부추긴 게 아니냐 싶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또 한계 같은 게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일 집단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격리 공간 자체는 상당히 더 위험성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는 그만큼 더 안전해지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이제 크고 작고를 나눠야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코호트 격리를 함으로써 거기서 확산 안 되게 하는 게 더 큰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코호트 격리를 한 이상 그 안에서 추가 확진자는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추가로 그 우리 울산 요양협회에서는 그 코드 격리할 때그 밀접 접촉자나 잠복기 환자의 층수를 확진자 비확진자 말고 플러스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밀접 접촉자나 이제 잠복기 환자 층수를 하나 더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평시 같으면은 공사를 가서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미 발생된 상황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나오지도 못하고 어떤 그런 조건상 우리가 이제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뭐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예,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JCN의 박정필 기자입니다. 이게 좀 앞서 나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확산세가 이제 진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혹시나 울산시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격상에 관해서 검토 중이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격상 여부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판단을 이제 하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방역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타설타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거는 아마 뭐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검토를 하겠죠. 단계 격상은. 지금 3단계로 가자는 이야기도 여론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시민안전실에서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해서 전국 상황과 맞춰서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 기자님. 예, 주선미 기자님. 네, 울산메일 주성미 기자인데요. 우리 지금 입원하지 못한 그 첫 번째 확진이 나오고 나서 양지요양병원에서 아직 입원을 대기 중이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혹시 이분들 중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양지요양병원에는 자체 의료진들이 있기도 있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호흡기 그 전담 의도 아니고 그다음에 감염 그 예방 그 전문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제 그 안종준 진료부원장님이 호흡기 전담 그 의사고 그다음에 그 전재범 교수가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이제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교대로 한 번 쏘가서 환자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서 아 이분은 빨리 울산대학교로 옮겨야 되겠다, 중환자실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전적으로 울산대학교의 의료진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병상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만 협의를 해서 급한 환자는 급한 대로 이제 그 의견을 우리가 존중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급한 환자라고 의료진이 판단을 했는데 병상 상황이 안 좋아서 대기 중인 환자가 있으신 건지? 그거는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병상을 그냥 비워놓고 있는 중환자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환자가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못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시장님께서 공공의료원 설립 이제 건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는 부산 서부권하고 대전 동부권, 진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시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일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그 다 났던데 그 뭐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안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제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 주재 긴급 회의였고 또 시장님께서 이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이 의료원이 없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시는 지금 감염병 대응을 해보니까 필요성이 너무 지금 절실하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에 좀 대응을 하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언제 울산 같은 경우만 해도 언제까지 우리가 울산대학교 병원에 손을 벌리고 민간병원에다가 자꾸 이래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의료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다가 없는 시도에는 좀
지금 우리가 계속 뭐 예탈을 못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뭐 정부나 우리가 뭐 어떤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뭘 잡아가는 건 아직은 없고요. 말 그대로 어제 이제 시장님이 건의를 하셨고 거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거, 그 정도입니다. 예. 아니 그 전체 지금 학교 뭐 지금 17명이 관리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다른 것 관련돼서 지금 병실 학교나 추가법 얘기나 어떻게 상관하는 병실요. 병상은 지금 이제 그 71병동 42병상 소개는 다 끝났고 오늘부터 환자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와상 환자 기준으로 32명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32명이 오늘 다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울대병원에서 이제 그 받아야 되는 준비, 또 우리가 또 그 수송의 문제, 지금 음악 캐리어에 전부 담아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 내에 뭐 예를 들면 우리 봄에 시립노인병원이라든지 동강병원에 우리가 병상 확보했듯이 그렇게 확보할 계획은 없고요. 그렇게 했던 게 문제가 많아서 다 없애버리고 울산대학교 병원에다가 병상을 다 3개 병동을 만드는 걸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병원에 대해서 추가 확보 계획은 없고, 다만 수요일 날 내일 모레 이제 양남에 현대자동차 연수원이 280실 규모가 이제 오픈이 되니까, 그러면 와상 환자 빼고는 웬만한 이제 경증 환자는 그 양남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울대병원에 입원돼 있는 환자 중에서도 경증으로서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케어가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은 우선 양남으로 보내고 그 병상을 우리가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김재현 기자님. 예, 지금 77명 잔류한 환자는요, 비확진자 구역과 확진자 병동 이 구역으로 나눴을 때는 각각 몇 명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신지요? 그게 브리핑 자료 어디 뒤에 있을 건데, 잠깐만요. (14페이지) 보시면,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제일 위에 그 총괄이 있고, 그 다음에 층별로 1층,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10층까지 보시면은 구분을 다 해놨거든요. 요걸 카운트를 하시면 알 수 있겠네요. 네, 추가 질의사항 계십니까? 그러니까 3, 4, 7층이 확진자 구역으로만 보시고 3, 4, 7층이 확진자 구역이라고 보시면 이게 환자는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 직원은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직원은 우리가 이제 그 중수본에서 온 그 사람들이 확진자 구역에 있습니까? 예. 일단 9명하고 3명, 4명하고 13명, 그 다음에 나머지 원래 있던 의료인진들이 지금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직 그거는 좀 파악을 나중에 못하고 파악이 있습니다. 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저희가 그 결국에 코호트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병상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죠. 양재요양병원 전체를 만약에 우리가 병상이 여유로웠다면 그 분들을 코호트 격리시키지 않고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을 텐데요. 처음에 확진자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면 예.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었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병상이 100개가 남아 있었다 하면 그 100명을 뺀다고 해가지고 이걸 코호트를 안 할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남아 있는 분들이 감염이 돼서 잠복 상태에 있는지 감염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꼭 그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확진된 인원은 병원으로 옮겼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지 요양병원에서 대기하는 기간은 짧아졌겠죠. 예, 그거는. 예, 대기 시간. 그랬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그 추가로 지금 오늘은 14일인데 우리가 5일 발생 이후에 뭐 잠복 이런 게
감안을 지금 울산시에서 하고 계신데 그렇더라도 그 중에 어쩌면 비감염자였는데 지금 감염이 됐을 만한 뭐 단 한 명의 인원이라도 혹시 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 답이 어렵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니까 예, 약간 커진 것인지 예. 그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저희들도 그게 좀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립 노인 요양병원이 예산 부족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그걸 감염병 치료 시설을 좀 이용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돼서 그쪽으로 사실 인원을 못 보냈는데 네, 그거 안 그래도 질문을 안 해도 내가 이거 답을 드리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 잘못된 그 정보고요. 우리 시립노인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2월 27일 날 지정해서 5월 1일 날 지정 해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7일부터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19명이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시립노인병원으로 전원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104병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영을 했는데 여기 해보니까 인건비 2억, 그 다음에 음악기 설치하고 엑스레이기 설치하고 환자 모니터링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음악 병실 설치 공사하고 이제 이런저런 걸 다 합해보니까 10억 4,600만 원. 동강병원에 우리가 27개 그 병실을 이제 만들면서 거기도 이제 환자 감시 장치, 엑스레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거기도 4억 2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들어오는 환자 수보다 거기에 의료진이 몇 명이 있었느냐? 31명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19명밖에 이 기간 동안 운영을 못하면서 의료진이 31명이 계속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 효율적으로 효율성이 없어서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다가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병상을 활용하고 그 인력을 그대로 쓰면 될 일이지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것이고 이게 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단지 효율성의 문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비들을 전부 뜯어가지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다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 14페이지 보면 14페이지요. 직원들 중에 다시 진행인데 아까 층수가 지금 이렇게 6층, 7층, 3층, 4층 이렇게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1층하고 5병동, 6병동이 더하니까 28명인데 이 5병동, 6병동이 확진자를 관리하던 그 층이죠. 비확진자. 아니, 3, 4, 7이 확진자. 예, 그러니까. 이 2층, 3층에 5병동이 돼 있거든요. 제 병동 표시는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획은 그 2층, 3층 사이를 막으면 이게 이제 같은 병동이라 하더라도 2층은 비확진 구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층이 5병동이라 하더라도 2층, 3층을 구획을 하면 5층은 감염 구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5병동이면 이제 확진, 비확진 섞여 있다는 말씀인데 2층, 3층으로 해서 이거 분리해서 좀 설명해 주겠군요. 지금 층을 분리한 거지 병동을 분리한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3차, 7의 확진자가 있고요. 네. 층에는 전부가 비확진자들이 그랬었는데 오늘 또 검사가 다 확진이 또 몇 명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층을 또 하나 비워갖고는 확진자 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모이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더 많아지면 어떤 층을 비워서 그쪽으로 할 거예요. 예정입니다. 예, 추가. 저희들 또 내일도
저희들 오늘 질문 주신 거 또 다시 정리해가지고 내일 또 그 브리핑 때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사항은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